시청 앞에 박 대통령을 살리자는 사람 숫자가 지난 토요일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. 탄핵 기각을 바라는 숫자가 일부에서는 한 18%까지도 갔다 이야기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여전히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서 회복되어 놓을 가능성은 암울하다. 이재용 구속 이후에 안종범의 39건 수첩 발견 이후에 점점 더 암울해지고 있다. 그것은 기본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조금 전에 헌재가 이 대통령이 출석해서 헌재의 판결을 갖다가 연기시키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 출석 여부를 22일 전까지 확정해달라. 제가 몇 차례 방송에 가서 대통령 출석으로 헌재 판결을 연기시킬 수 없을 거다. 헌재는 바보냐. 거기도 나름대로 판사, 검사로 난리던 사람들이다.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는 다 알고 있을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그런 이야기를 할 거다. 매달 며칠까지 안 나오면 그 뒤부터는 나오고 싶어도 안 된다고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정확하게 헌재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. 최종 변론을 한 후에는 출석 의사를 밝혀도 안 받아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, 결국은요. 24일 이후에는 대통령이 나오겠다고 해도 안 받아주겠다. 자신들 스케줄대로 가겠다라는 겁니다. 또 대통령 측에 이 녹음 파일, 고영태 녹음 파일이겠죠. 증거 조사를 불채택을 했습니다. 저는 이번 이 사태에서 고영태나 노승일이나 박은영이나 이런 폭로에 섰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과정에서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없습니다. 그 사람들도 최순실이 밑에 붙어서 어느 순간에서는 최순실이 도둑질 해먹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고도 아마 최순실이가 대우를 잘 해줬으면 거기 붙어서 계속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협조하면서 자신들도 콩고물을 먹었을 겁니다. 근데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주기로 했던 월급까지도 다 안 주고 노승일 같은 경우는 독일로 들어가서 150만 원만 주고 더 주지도 않고 현지에서 쫓아내다시피 하고 고영태한테는 뭐 둘이 무슨 관계인지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합니다만은 그건 둘이가 말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거죠. 그냥 짐작을 할 뿐입니다. 어쨌든 고영태한테도 집에 가서 돈을 들고 나오고 차 키를 들고 나오고 시계를 들고 나왔다라는 정도로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최순실의 포악한 성격에 안 당해본 사람들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친구들은 최순실을 죽여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겠죠.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최순실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국정농단에 협조했던 측면은 있습니다. 근데 그들이 협조했던 측면이 범죄냐 아니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요. 그들이 또 협조를 하면서 녹취 파일이 29개, 2000개, 200개 중에서 29개가 이 사건 관련되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 보면 무슨 관세청장 한 명 없나 라고 하는데 그 앞에 보면 최순실이 시키는데 한 명 골라라 그런다. 찾아오라 그런다. 그래서 한 명 없나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들이 저거들끼리 뭘 좀 해먹자라거나 대통령을 개라고 부르고 폄하하거나 저들끼리 한탕을 좀 하자. 무슨 최순실이가 니만 믿는다. 그래서 한탕 크게 하자라는 거는 그냥 저들끼리 이야기고 그 테이프를 다 들어본 사람의 이야기로는 이들이 그냥 말로만 할 뿐 결론도 하나 없고 항상 말하다가 허지부지 끝나버리면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고영태 녹취 파일이 이 사안을 뒤집을 수 있는 문제라고도 생각 안 하고요. 고영태가 만약에 지금 남창이 참 남창 이번 사태의 흔들은 본질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대통령도 고영태한테 놀아났단 말입니까? 그렇게 말을 하면 할수록요. 그럼 최순실은 바보고 대통령까지도 놀아났다 이 말입니까? 그렇게 말하려면 정확하게 워딩을 가지고 고영태 녹취록에 어떤 내용이 한마디로 고영태가 국정농단의 주범이다라고 하는가를 그것이 실행되었는가 관철되었는가 하는 걸 밝혀야 됩니다. 최순실이요 보통 독한 사람이 아니라서 지 밑에 있는 누가 지를 제끼고 뭐를 조금이라도 해먹는가에 대해서 거의 숨쉴 틈도 안 주고 통제하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
지금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은 전부 이번 사태에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. 나쁜 놈, 더 나쁜 놈밖에 없고요. 그 더 나쁜 놈끼리 싸우다가 싸운 것도 아닙니다. 시키는 대로 하면서 뭐 좀 주워 먹으려다가 잘 안 되니까 여기저기 폭로하기 시작인 게 본질입니다. 그래서 의인이라거나 훌륭한 사람이거나 양심적 폭로라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조하지는 않지만은 이들의 폭로 때문에 이런 일이 그래도 나중에 터질 게 좀 빨리 터진 부분은 국가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. 자, 지금 탄핵을 대통령이 기가 뺀다고 100% 이야기하던 분들이고 국민저항본부를 만들었습니다. 자, 이들은 이 특별선언을 통해 사적성의 반대로 이 각오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고 국민저항본부를 선포한다. 이렇게 말을 해왔는데요. 그동안은 평화적으로 해왔지만 이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아주 다른 방식을 선택하겠다. 이렇게 밝혔습니다. 결국은 이번에 이 사태에 있어서 탄핵이 인용될 거라는 부분을 이 태극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. 문제는 시청 앞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탄핵 인용 이후에 국민 저항 운동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요. 그러면 그 이후에 벌어질 대선 과정, 탄핵 인용되면 그날부터 바로 대선에 돌입합니다. 자, 대선 과정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? 또 본인들이 다 보수라고 자부하는 분들이 이번에 탄핵 기각에 앞장을 선 걸로 보이는데요. 그러면 그들은 이 안보의 위기라든지 한마디로 대선이 일방적으로 문재인, 안희정의 페이스로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드나 그 다음에 전시작전권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전 참 답답합니다. 대중을 그렇게 막연하게 저항으로만 몰고 간다. 그래서 탄핵이 만약에 인용되고 난 뒤에 그런 저항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수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참 아쉽습니다. 자, 왜 지금 싸워야 될 본질은 외면을 하고 질 줄 아는 싸움으로 대중을 끌고 가면서 거기에서 국민 저항 운동을 한다. 자, 헌재 판결이 내리고 난 뒤에 국민 저항 운동으로 이 판결을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?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? 그럼 대통령 선거 보이콧 운동을 하시겠습니까?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말이 되지 않습니까? 또 한편으로는 아래 여기 집회에서 또 이야기가 나왔어요.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? 당을 만들자. 지금 임명진을 규탄하고 임명진 논문 표절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.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지금 탄핵 반대 운동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입니다. 그래서 이 임명진 대표를 날리는 운동조차도 지금 같이 하겠다. 그래서 그간의 일부는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서 장악을 해서 당을 장악하자. 그래서 한때는 당원 가입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? 이 탄핵 반대를 갖다가 주도하는 분들이 이 자유한국당 이제 이름 바꾸기 전에 새누리당 당원으로 들어가자 하더니만 느닷없이 또 새로운 보수 신당을 만들자. 지금 반대 집회에 나와서 연설하는 분들까지 다 끌어내서 지금 이 자유한국당은 버리고 새로운 보수 신당을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거기 지금 김진태 의원을 비롯해서 이인재, 김문수, 윤상현 등 이런 사람들이 전부 신당에 가입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? 제가 생각하기로는 단 한 명도 보수 신당에 가지 않을 겁니다. 그들은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와서 연설을 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더 나아가서 대선 행보, 자기 총선 당선 등을 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보수 신당에 가서 그 당을 만드는데 앞장설 사람이 있는지 의문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여기서 이번 대선은 포기하는 것인지 또 안보의 위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과 국민저항운동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
명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과거에 태블릿 PC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태블릿 PC 이야기하는 분들이 또 없어졌습니다. 저 고영태 녹취록만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고영태를 구속시키면 최순실과 박 대통령의 죄는 없어지는 것인지, 고영태와 박근혜, 최순실이 이번 이 사실에서 벌어졌던 국정농단의 퍼센트지가 몇 퍼센트 차인지, 그래서 고영태 녹취록이라는 것이 이번에 이승부를 뒤집을 카드가 된다고 보시는지, 대중들은 그렇게 쉽게 자세히 세밀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대충 이슈만 던지면 다 받아들인다고 보시는 건지 저는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수 중에 어느 누구도 지금 대선의 향배가 사실상 결정되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 나서지 않고 싸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. 제가 방송에서 제 뉴스 브리핑에서 사드 문제의 입장 밝혀라, 또 안보 동맹을 만들자 이러니까 벌써 반응이 옵니다. 자, 요즘 뭐 TV 방송이 뜸해지지 않습니까? 벌써 반응이 오고 있죠. 저는 알죠. 자, 모두가 다 박 대통령을 살리는 쪽에 가서 그것이 종북을 만든다는데 그렇게 가고 있어서 지금 황교안 대행도 최근에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사실상 뒤로 후퇴하고 있지 않습니까? 저도 황 대행이 현 이런 사태로 가면 저기에 최대점이라고 봅니다. 자, 그들이 다 황 대행을 대안처럼 밀다가, 자, 그래서 황 대행이 치고 나와서 유력 대선 후보로서 충분한 위치에 가고 있습니까? 그것도 아닙니다. 오늘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. 철저하게 박 대통령 편에 서서 박 대통령을 보호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는 입장 같은데요. 그런데 그들은 정말로 이 대선에서 문재인과 안희정을 한번 막아보려고 생각을 하고나 있는 건지, 아니면 그건 관심도 없고 그야말로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, 강경 보수를 끌어모아서 그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현재 바른정당보다는 지지율이 많이 앞서가 있다, 15% 정도 나가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에 만족하는 것인지, 한때 대통령 지지율이 4%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탄핵 반대가 15에서 18구까지 가고 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15%가 넘어가고 이러니까 이게 만족한 건지, 이 15%를 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? 한마디로 바른정당보다는 좀 더 앞서 있지만은 이것 갖고도 아무자고도 쓸모도 없고 이것 갖고 먹고 살기도 불가능한 지지율이라는 겁니다. 도대체 목표하는 게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. 자, 대선에서요. 그러면 대선을 보이콧한다는 것인지, 안 그러면 대선에서 문재인과 안희정을 막아보겠다라는 그랜드 플랜을 짠다는 것인지, 안 그러면 똘똘 뭉쳐서 그냥 일본이 패망할 때처럼 사이판 섬에서 보면 반자이 절벽이 있지 않습니까? 만세하고 절벽에서 싸우다가 옥새하겠다, 뛰어내리겠다라는 것인지, 가미가제 특공대라는 것인지, 안 그러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자신만의 어떤 환상이나 사고에 빠져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인지, 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. 정말 좀 답답한데요. 제가 생각할 때 어려울 때라도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, 설사 야당이 집권하더라도 사드 배치나 한일 군사정보 공유 협정,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. 한미일 삼각 안보 구도를 붕괴시키는 겁니다. 이것도 지켜내고요. 전시작전권도 환수하겠다는 걸 막아내고, 또 MD 참여도 해야 됩니다. 지금 KAMD니 킬체인이니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. 또 더 나아가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같은 경우도 원만하게 합의해서 잘 처리해내야 됩니다. 그러면서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, 이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보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그래도 유일하고 가치 있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딱 하나 남아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. 무슨 이재용이 한국의 경제의 20%다, GDP의 20%다, 그래서 이재용이 풀어줘야 된다? 아니, GDP 비율이 높으면 죄를 지어도 풀어줘야 됩니까? 박 대통령하고 이재용하고 대화해서
지금 서로 간에 청탁을 하는 내용이 이렇게 다 나와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마당에 지지율이 한국의 GDP의 20%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죄를 지어도 봐줘야 됩니까? 자, 이재용 박근혜 두 사람의 독대 자료에 승계 문제 해결을 희망한다라는 삼성 측의 요구사항이 이 문구로 들어있다라는 겁니다.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문제입니까? 승계 문제는 저거 회사에서 정해진 법과 규칙에 하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가능하면 하는 거고 뭐 가능 못하면 안 되는 문제지. 그걸 어떻게 정부가 해결해 줍니까? 이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구속하지 말라고 외치는 보수들이 희망이 있다고 보십니까? 그렇게 외치는 대신에 왜 지금 사드를 배치를 반대하는 후보를 당선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하지 않습니까? 박근혜 탄핵이 인용될 거라는 걸 지금 초태극기 집회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상 아니까 국민저항운동본부를 만드는데, 자, 탄핵이 인용되고 난 이후에도 지금 대선은 그날부터 시작되는 대선은 팽개치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미 사인이 되어버린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면서 국민저항운동을 하겠다. 이거는 뭡니까? 대통령이 왕에서 퇴위가 됐는데 그 퇴위된 대통령을 끝까지 뭡니까? 이 왕의 자리에 다시 복귀를 시키겠다고 무슨 왕조 복원 운동을 벌이는, 고려가 망한 뒤에 고려 왕조를 복원시키자, 또 과거에 신라가 망한 뒤에 신라를 복원시키자 하는 그런 운동을 하자는 겁니까? 정말로 답답합니다. 누가 그야말로 손은 키웁니까? 누가 사드를 지키고 안보를 지킵니까? 정말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.